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창업화를 위한 기업의 성장성, 초과 수익을 위한 신성장 흐름, 냉철한 분석으로 산업의 미래를 분석해 흐름을 예측한다. 투자의 어둠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유일무이 국내 최고의 강의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준입니다. 오늘 이제 목요일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장 분위기는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인 장 분위기가 좀 상당히 안 좋다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시황을 먼저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지금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에 대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상당히 거칠다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좀 보여드리는 게 결국 수급이라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거고요. 수급이라는 걸 봤을 때, 외국인하고 이제 어떤 기관들의 수급들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좀 보니까, 외국인하고 기관들의 어떤 매매 규모는 좀 상당히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소 기준으로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아직까지는 크게 매도가 안 나오지만, 코스닥 기준으로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 그리고 기관의 매도 규모를 양쪽으로 합쳐가지고, 거의 이제 한 3천억 정도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코스닥에서 매도를 좀 확대하고 있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게 5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수급이 어떻게 됐던 간에 5월 중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에 거의 한 3천억에 가까운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도 이제 한 1,500억에 가까운 매도 규모가 나오고 있다.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매도를 좀 확대하다가 막판에 매도 규모를 좀 축소했다. 그렇다면, 조금 이제 좀 달라지긴 했는데, 지난 시간에 똑같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뭐냐면 지금 수급이 좀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있다. 근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기관들이 매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펀드 환매. 거래소는 펀드 환매의 어떤 극한 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중소형주의 펀드 환매가 굉장히 거세다는 얘기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펀드 환매의 이유가 코스닥에 대한 실적 기대치가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5월 동안의 매도의 규모가 좀 상당히 거셌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적인 매도는 아니지만 얘들이 어떤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냐면 결국은 이제 장기 펀드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단기 펀드에서 굉장히 좀 요동을 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장은 좀 상당히 불안 요소.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는 사고 싶어 하는 애들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의 기반이 없기 때문에 적은 물량에서도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종목들이 좀 위축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또 이런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은 굉장히 엉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으면은 뭐냐면 그래도 썸머랠리는 있다. 뭐냐면 보통은 이제 썸머랠리를 하는데 이 썸머랠리가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라올 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올라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장의 흐름은 어떤 3, 4월, 4, 5월까지 안 좋다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올라올 때가 이제 썸머랠리가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저는 지금 지수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수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종목들이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종목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여름장에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그 웬만큼 올라올 만한 종목들은 올라왔고요. 그리고 아닌 종목들은 지금 이제 그 정리가 돼가는 상태에서 이제 1, 4분기 실적이 내일이면 끝납니다. 중소형주는요. 그래서 이제 무슨 내일까지 실적 발표냐라고 하는데 5월 15일까지는 뭐냐면 단일 기업들, 그러니까 자회사가 없는 상태의 단일 기업들은 내일까지 실적 발표가 5월 15일까지 마감이 되고요. 5월 30일, 5월 마지막 날까지는 뭐냐면 IFRS, 그러니까 연결 기준으로 가야 될 회사들에 대해서는 내일 실적 발표가 막바지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발표가 되는 기업들은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발표한 건 알겠고요. 그럼 2분기에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 좋아질 회사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평가 작업들이 좀 들어갈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 내일이 끝나는 이후부터는 종목에 대한 2분기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업체들,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기대치들,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은 다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시황을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거칠기 때문에 지금 수급 기반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언제부터 올라갈 거냐면 내일이 지난 상태에서 6월 첫째 주 정도부터 좀 변화가 될 거고요. 뭐 그럼 또 다시 뭐 이제 옵션 만기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일단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거치고 대부분 종목의 재평가 작업들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다시금 주가의 평가 작업들은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하여튼 시황은 이 정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종목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AS를 좀 할 건데요. 지금 이제 뭘 좀 할 거냐면 제가 이제 현재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여기서 갖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어디로 넘긴다고 말씀드렸냐면 투맨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투맨쇼에 넘기는 과정에서 지난주에 넘겼던 게 뭐냐면 RCD를 넘겼죠.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세 종목 남았습니다. 상보, 한솔테크, 크루셜텍. 근데 한솔테크닉스는 지난주에 저희가 손절 라인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이제 AS가 필요한 건 아닌데요. 잠깐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손절 라인 딱 터치하더니 그대로 그냥 반등을 해버리는 거죠. 예. 지난주에 손절 라인을 터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제 매도가 돼서 9.1% 매도가 확정되는데 딱 맞고서 그대로 V자형 반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은 회사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끝까지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두 종목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이제 상보입니다. 네. 사실 상보는 최근 장에 비해서는 빠진 건 없어요. 예. 사실 상보는 큰 맥락에서는 빠질 것도 없지만 올라갈 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게 되면은 많이 갈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상보가 지금 그런 흐름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상보는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ITO 물질의 대체. 예, ITO 물질의 대체.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게 CNT, 그래핀. CNT는 삼성에서 이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을 지금 현재 테스트가 진행이 된다고 했고요. 그래핀이라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TO 물질에 대한 대체 쪽으로 CNT의 채택 여부가 확정된다면 얘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상부의 지금 움직임은 큰 맥락에서 일봉 뭐 이런 걸로 볼 게 아니라 좀 큰 맥락에서 봤을 때 지금 기간 조정을 좀 반복하고 있다. 자, 이탈 범위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12,000원을 중심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요게 뚫고 나가면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뭐 상보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약속드렸던 게 뭐냐면 이 방송에서만큼은 종목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배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는 아마 자체적인 위험 관리나 자체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놓고 봅니다. 그래서 상보 역시도 종목에 대해서는 편입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끌고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끌고 가는데
크루셀텍입니다. 크루셀텍이 최근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요거에 대해서는 AS를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AS를 하려고 하는 진짜의 목적은 뭐냐면 이 종목들이 나빠서 편입을 제외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끌고 가야 될 것과 매매의 방향들을 얘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었을 때 그런 측면에서 크루셀텍은 워낙 지금 낙폭이 컸기 때문에 크루셀텍은 최소한 저희가 투맨쇼에서 종목 편입을 하기 이전까지 종목에 대한 편입을 하기 이전까지는 갈 거고요. 그리고 투맨쇼 역시도 수익률을 보여드리기 위한 편입 쪽보다는 종목에 대한 AS를 위한 편입을 먼저 시켜놓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AS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루셀텍 뭐 역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요지는 아실 겁니다. 왜 얘를 보자고 말씀드렸냐면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휴대폰에서 카메라가 안 달린 휴대폰을 갖고 다니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거꾸로 지문인식 방법이 이제는 시작 단계에서 이제 대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근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현재 채택되는 게 국내에서 일부 작은 쪽에 뭐 펜텍이나 이런 데에서는 채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중국 업체에는 채택이 되고 있다. 그러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큰 업체에서 본격적으로 채택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일 건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가능성들이 지금 상당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분기보다 2분기가 낫고요. 2분기보단 3분기가 낫고요. 3분기보단 4분기가 낫고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들이 하나씩 단계별로 시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게 보지 않으시고요. 좀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너무 지금 시장들이 안 좋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세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회사 내용 되면은 좀 버티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한 AS, 시향에 대한 얘기 이 정도로 마감을 하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뭐를 준비했냐면요. 사실은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그 용기를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그 IC들을 중심으로 한 기타 등등의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단어를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끝까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 길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했겠지만 AM, OLED를 준비했습니다. 자, AM, OLED라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왜 다시 짚어봐야 되는지. 사실은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도 있고요. 한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미 저희가 수익을 말하다 해서 이 내용만 갖고서 1시간짜리 3시간 강의를 한 거를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엄청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AM, OLED가 왜 대세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왜 이제 호황이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얘기들을 할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씩 그런 과정들이 좀 진행되고 있다. 자, 근데 최근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A3 라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A3 라인에서 삼성 쪽에 공식적인 입장에서의 삼성 디스플레이 사장인가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은 그 사장된 회의가 매달 26일 날 열립니다. 매달 26일 날 얘기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경영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모여서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는데 그 기사 내용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달에 우리가 결정을 했다. 사실은 삼성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결정을 했다. 뭘 했냐면 A3에 투자하기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해서 가동을 하겠다. 그리고
발주도 거의 임박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A39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9개월짜리 장비, 6개월짜리 장비, 3개월짜리 장비. 근데 얘는 언제 나갔다고 했냐면 4월 10일 날 나갔다고 그랬죠. 4월 10일 날 나갔다고 했는데 뭐냐면 노광기. 이거는 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캐논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그 카메라의 어떤 그 렌즈 쪽으로 보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요거는 나왔어요. 이제 이쪽만 나오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삼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뭐까지 나온다고 그러냐면 중국 업체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규모는 중국 업체가 훨씬 크다. 그래서 국내 삼성은 A3 라인이 뭐냐면 A3가 그 6세대라고 말씀드렸죠. 6.5세대라고. 근데 6세대니 3세대니 4세대니 이런 얘기는 뭐냐면 화면의 크기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뭐냐면 이게 6세대나 이런 게 아니고 4.5세대. 크기 면에서 뭐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스마트폰 정도의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얘네들은 뭐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발주의 양은 작년에 시작했던 4.5세대 투자에 반 정도에 투자된 규모의 추가적인 발주 플러스 신규 업체들의 발주가 합쳐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AM-OLED의 발주는 국내 업체를 중심으로 한 발주와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한 발주. 그래서 규모 면에서는 얘네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국내는 어디가 주도하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미 얘기가 나왔죠. 뭐냐면 월 15,000장 그리고 플렉시블로 진행된다. 그리고 A2 라인에 추가 증설까지 포함해서 나온다. 요 정도가 나왔고 요게 규모 면에서는 2조 2천억 정도의 장비 발주가 나올 거다. 근데 중국은 여러 업체가 합쳐져서 이거보다 더 클 겁니다. 근데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BOE죠. BOE에서 SFA에 350억짜리 발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 업체도 시작됐고요. 삼성도 지금 대기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장비 발주가 나왔던 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장비 발주는 나왔습니다. 한데 보통 뭐 AP 시스템에서 뭐 66억짜리, 뭐 어디서 30몇 억짜리 요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시험 라인에 들어가는 물량들 정도가 나온 거죠. 근데 요거조차도 어떤 식으로 의미를 해석해야 되냐면 A3 라인의 발주의 규모가 결정 안 됐을 때는 시험 라인의 장비까지도 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이미 시작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엄격하게 말씀드려가지고는 AM-OLED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환경, 디스플레이의 경영 환경, 그리고 앞으로 디스플레이의 그 미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것까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지금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잠깐 지금 이제 그 디스플레이 환경은 어떻게 갔냐면 CRT, PDP, LCD까지 이제 완전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CRT라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TV 화면에서 굉장히 그 두꺼운 게 지금 진행되다가 이제 그게 좀 얇아진 게 이제 PDP. 근데 PDP라는 게 이제 플라즈마라는 건데 플라즈마의 정확한 단어의 정의는 기체도, 고체도, 액체도 아닌 상태. 근데 기체적 성격이 강한데 여기다가 전기적 성격을 띈 거. 그래서 이게 플라즈마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PDP라는 게 이제 그런 상태에 존재했던 거고요. 이제 이게 LCD 그리고 LCD까지는 거의 이제 그래서 LCD의 기술의 완성은 IPS LCD라는 얘기까지 드렸죠. 그리고 이제 OLED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OLED로 넘어가는데 일부 부분의 대면적은 아니지만 일부 부분은 OLED로 넘어갔다 어쨌다. 자, 그래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여기까지는 이제 진행된 거고요. 이제 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수율이 맞냐, 양산 체제로 가냐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LCD에 대한 기술 격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OLED에 대한 기술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중국과 우리의 문제고요. 지금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4.5세대 진행한다고 그랬죠. 국내는 6.5세대 진행한다고 했고요. 요거는 스마트폰 기준입니다.
요 정도 규모면은 태블릿 PC 규모입니다. 근데 지금 자꾸 착각들 하시는 게 지금 50인치짜리 OLED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TV 화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OLED가 TV 화면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대호황이죠. 대호황인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고 이 단계를 넘어가는 거고요. 지금 일본 업체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이제 중국 업체 얘기고요. 일본 업체들이 대부분 OLED TV에 대해서 포기했다. 근데 자세히 기사를 읽어보시면 OLED TV는 포기했고요. 태블릿 PC용 OLED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이쪽으로 재투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집중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삼성도 여기로 가려고 그러는 거고 얘네들이 요거 끝나고 나면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지금 A3 라인의 그러니까 첫 번째 라인이 발주가 2014년도에 진행되는 거고요. 요게 진행되면은 2015년도에는 두 번째 라인에 들어가는 거죠. A2 라인이 P1부터 P5까지 나간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얘네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투자가 진행되면서 전체적인 A2 라인의 발주 규모가 결정된 거고요. 지금 A3 라인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1라인 들어가는 겁니다. P1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두 번째 라인이 내년에 진행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이 4.5세대 투자 끝나고 이제 경쟁체제로 들어가면 얘네들도 면적을 크게 키우는 거죠. 그럼 이게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를 가는 거냐면 OLED TV 라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비업체들은 그동안 장비업체들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장비업체들은 발주가 나오지 않으면 실적이 안 돕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삼성이 요리재고 조리재고 하면서 끝까지 버틴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못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바로 촉매가 됐던 게 이제 애플입니다. 애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9월 달에 아니면 9월 말 내지는 10월 정도에 우리가 신제품을 하나 낼 건데 뭐냐면 이제 플렉셔블로 간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면적을 키운다. 이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뭐냐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삼성이 지금 갈 수밖에 없는데 삼성이 지금 하청업체나 장비업체를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국내의 장비업체들이 거의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물량 줄 때까지 기다린다. 근데 얘네들이 이 시작이 언제냐면 2011년도 말부터 시작된 겁니다. 2011년도 말부터 한다 만다 하다가 지난해에 대안으로 얘기했던 게 A2 라인에 대한 확장 발주를 먼저 주고 그리고 좀 기다려라고 했는데 올해도 안 나오니까 지금 국내 장비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중국으로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 자, 이게 뭐 중국에 지금 장비가 4.5세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무슨 장비업체가 납품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장비가 규모에 따라서 정말 기술에 그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른 겁니다. 근데 이 장비들이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게 되면 중국하고 국내하고 기술 격차를 줄이는 거죠. 자,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IT는 어차피 시작은 미국에서 했고요. 일본으로 넘어와서 국내로 넘어와서 중국으로 갑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본으로 넘길 때도 그랬지만 일본 업체들이 우리한테 넘길 때도 그랬지만 똑같은 게 뭐냐면 니네들도 뒤에서 나중에 뒷부분에서 누가 치고 올라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죠. 중국 업체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IT 기술이 중국으로 안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단 시간을 늘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최대한 넘어가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기술 격차예요. 이 기술 격차가 많이 벌어질수록 넘어가는 시간이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 격차를 늘려야 되는데 국내 핵심 장비 업체들이 중국에 납품을 하게 되면 기술 격차를 확 줄이는 거죠. 또 거기다가 애플이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플렉셔블 기반의 대면적의 장점을 모두 뺏겨버리면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 국내 IT의 장비 업체들
그러니까 국내 삼성전자가 더 이상 위치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환경이 딱 되다 보니까 삼성은 뭐냐면 장비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국내지책으로 이제는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장비 납품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플렉셔블 기반을 더 이상 빨리 확보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이 그 과감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손목에 시계 비슷한 뭔가 이렇게 검은 것들을 지금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기어 펫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플렉셔블 기반에 나온 삼성의 최근 작품입니다. 이게 되다 보니까 얘네들이 플렉셔블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OLED 쪽에서 약간의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간의 그 공급 초과 현상을 인정하면서 내년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의 우리가 좀 판단을 해야 될 게 태블릿입니다. 사실 태블릿은 거의 절대 강자가 뭐냐면 애플이었죠. 근데 애플이라는 회사가 시장 점유율이 90%, 한 80%, 거기다가 이제 삼성이 시장 기반이 10%가 안 되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10% 갖고 쪼개먹는 이런 구조였다면 얼마 전에 발표된 그 숫자가 뭐냐면 애플과 얘의 격차가 6% 내외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30몇 프로 정도 되고 얘네들이 30%에 근접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태블릿 PC의 강화가 결국은 그 디스플레이의 대면적화를 처리를 했고 똑같은 스마트폰 스마트폰 하나 파는 거하고 태블릿 PC 한 개 파는 거하고의 차이는 태블릿 PC 한 개 파는 게 스마트폰 4대, 5대 파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은 이제 올해 스마트폰 판매 기준을 3억 9천만 대로 잡았죠. 근데 이 시장 정도로 초과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면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얘네들은 지금 현재 라인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삼성이 디스플레이 면적 내지는 레이 3 라인을 빨리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이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아무리 빨라봐야 내년에 1, 4분기 이전에 가동이 힘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현재 기준으로 A2 라인의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공장 가동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90% 이상을 넘기게 되면 삼성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냐면 90% 라인 넘겨서 10%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100% 풀로치 하면 더 이상 공장에 돌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라인이 없을 때는 100% 돌리면서 시장을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삼성이 이거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삼성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뭐냐면 지난달이라는 것은 4월 26일을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사장단 회의를 하는 날이 4월 26일 날 결정했어요.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4월 10일 때에 그 A3의 9개월짜리 장비인 노광기 발주가 나갔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작됐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들이 이런 종목들이 왜 안 움직이냐? 라고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특히나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코스닥 기업입니다. 자, 코스닥 기업이 지금 보니까 5월 동안에 기관이 거의 3천억에 근접한 매도 규모를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한 1,500억도. 그러면 합쳐갖고 4,500억? 4,500억이 그 거래소 기준으로는 하루에도 팔 수 있는 물량인데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늘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은 매수 규모도 이 정도면 엄청난 거지만 매도 규모도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놓고 보면 시장이 10배 큰 데가 거래소고 얘네가 10배 작은 데니까. 그럼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4조 5천억 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매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국내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다 됐는데 주가가 선반영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확정되고서 본격적으로 반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선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확정되면서 주가가 서서히 반영될 거고. 그리고 항상 똑같습니다.
장비 업체들은 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수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수주라는 것은 이번에 나온 수주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지만 수주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수주가 뭐 전년도 대비 3배가 나왔다, 4배가 나왔다. 이거보다는 3배가 나왔는데 내년에도 이만큼 나와. 그럼 후년은 어떻게 될 거냐? 그 후년은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사실 뭐 IT 업체들이 아니면 장비 업체들이 2년, 3년, 4년씩, 5년씩 미래의 수주를 가지고서 주가를 반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영 환경은 항상 바뀌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꾸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A2 라인 A2 라인 장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A3 라인 들어가는데 A3가 지금 1라인 요번에 장비 발주 나오고 2라인 내년에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거기다가 뭐냐면 중국 업체들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근데 중국은 지금 4.5세대니까 얘네들 계속 대면적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 환경이 태블릿 PC만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OLED TV 쪽까지 간다면 양산된다면 얘기가 많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최소한 얘네들은 몇 년 정도의 일거리는 요번 시작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디스플레이 업체는 수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속성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어떤 기간에 반영돼 있다면 프리미엄을 줘야 된다.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A3를 왜 그렇게 기다렸고 모든 장비 업체들이 왜 이렇게 지금 목을 메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장비 업체들 A3 라인이 나올 때 수혜가 되는 몇몇 가지의 어떤 기업들을 좀 지금 뭐 우리 이제 이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OLED 장비 업체에서 이제 컬러 구형 공정입니다. 자, TFT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 컬러 구현 공정이 있고요. 나머지 쪽이 다 있는데 사실 컬러 구현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삼성이 가려고 하는 거는 RGB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LG가 가려고 하는 건 화이트 플러스 OLED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차이? 사실은 이게 LG가 가는 방식이 쉬워요. 컬러 구형 방식 자체가. 근데 얘는 뭐냐면 화이트 플러스 OLED로 가면은 컬러 필터라는 걸 사용해야 되고요. 이 컬러 필터의 기반은 뭐냐면 유리 기반입니다. 근데 삼성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A3를 플렉셔블로 가겠다. 무슨 얘기냐면 휘어진다는 얘기인데 휘어진 상태에서 고정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접었다 폈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리라는 건 접었다 폈다 하면 깨지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OLED는 뭐냐면 발광 자체가 유기물질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근데 RGB라는 유기물질이 바닥에서 흘러다니게 되면 이 부분은 그러니까 유리라는 기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이 RGB 방식으로 가면서 이 RGB가 섞여버리면서 색깔을 표현해 준다면 이거는 굳이 유리 기판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플렉셔블로 가려면 무조건 RGB를 성공을 해야 돼요. 당장 보여주기에는 LG에 얘기하는 화이트 OLED 방식이 좋은 것 같아요. 단가도 싸고요. 괜찮아요. 근데 이건 진정한 OLED로 가는 방법은 아니란 얘기죠. 자, 우리가 OLED로 가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기판 자체. 그러니까 기판 자체가 플라스틱 기반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플라스틱 기반으로 가야지만이 우리가 원하는 접었다 폈다 하는 게 가능한 거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지금 손목에 차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휘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렇게 자유롭게 폈다 폈다 하는 과정들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소재 쪽이 좀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컬러 구현 방식은 이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RGB 방식으로. 그리고 컬러 구현 공정에서 아직은 우리가 그 컬러를 증착시키는 과정들. 그러니까 RGB를 소위 말하는 그 디스플레이에 심어내는 증착 과정들이 있는 거에 대한 장비에 대한 개발을 완성시킨 건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RGB RGB 방식을 증착시키는 장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개발 쪽에 대한 부분은 현재 SFA나 AP 시스템에서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뭐 공정상에서 다른 거는 크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런 얘기를 다시 한다고 해서 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있다 정도, 그리고 아직 요쪽에 대한 장비들이 완전하게 개발되지 못했기 때문에 요런 과정에 대한 부분에 추가적인 어떤 변화들은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국내 장비 업체들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HTP 식각 장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실리콘을 다결정 실리콘을 단결정 실리콘으로 해서 전환하는데, 요게 ASI를 조금 복잡해도 그냥 들으세요. ASI를 그러니까 폴리 SI로 바꿔주는 과정. 근데 요게 열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폴리 SI를 만드는 방법은 1000도로 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HTPS, 그러니까 고온 열 처리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열 처리를 1000도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LTPS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LTPS 장비 업체가 어디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 ASI를 폴리 SI를 바꿔주는 과정에서의 열처리 기준입니다. 그래서 450도로 열처리 해주는 게 저온 열처리 방식이다. 그래서 LTPS 방법을 기본적으로 삼성은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장비를 납품하는 게 AP 시스템이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AP 시스템은 HTPS가 아니라 LTPS로 가는 거의 상황이고, 이거의 특성은 비용이 좀 높기는 하지만 처리하는 방법들이 괜찮다. 그래서 지금 이제 TFT 쪽에서 그러니까 HTTP 쪽하고 ELA 장비에서는 ELA 장비라는 게 결국 이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건데, ELA 장비에서는 우리는 LTPS 방식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렇게 해서 장비별, 공정별 장비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공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공정의 단계, 사항을 다 설명드리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요한 어떤 공정상의 장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렸죠. 증착공정이라고 하는 게 RGB를 심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RGB에 대한 컬러 교환 방식의 장비가, 증착기가 LITI라는 장비가 좀 필요한 거죠. 현재 100% 국산화가 진행되지 않았고 장비 업체들이 아직은 현존하지 않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SNU, ICD, SAF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요게 이제 백색 OLED 컬러 필터, FMM 방식. 하여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봉지공정이라는 것은 마지막 단계의 얘기들이죠. 봉지공정은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장비 업체들 좀 세부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장비 업체들을 볼 때 장비 업체하고 소재 업체로 나눠야 돼요. 장비 업체들은 장비가 장착이 되면 이걸로 장비를 납품한 걸로 끝나는 거고요. 소재 업체들은 뭐냐면 장비가 납품되고 라인이 돌아가면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비 업체들은 발주가 안 나오면 상당히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다는 거고, 소재 업체들은 장비에 대한 발주의 규모가 커지는 것도 유리하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꾸준하게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재 업체의 대표 업체들은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나노신소재, 기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제일모직이죠. 제일모직이 이제 OLED 장비의 유기물질, 유기물질하고 무기물질의 합쳐진 부분들이 나온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유기물 재료 제조 판매를 통해서 OLED 라인들 확대되면은 긍정적인, 근데 얘네들은 계속적으로 물질들이 나가고 있고, 장비 업체들이 추가적인 발주가 나와서 시장이 좀 더 커지면은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노신 소재, 여기도 이제 역시 소재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소재 업체로 LG화학, 제일모직, 대주전자, LMS. 근데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OLED 소재에 대한 국산화 내지는 본격적인 소재 라인업을 지금 거의 다 준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역시 얘네들도 OLED가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웬만큼의 주가의 부분에 좀 반영을 좀 했던 부분도 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 이제는 장비업체를 봐야 돼요, 장비업체를. 왜냐하면 장비업체들은 2013년도 2월 달에 일부 발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가 하고 잠깐 반짝을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되냐 안 되냐를 계속하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장비 발주 나온 것 같고 작년 실적이 대부분 결정된 거고요. 그러면 올해는 아직 수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근데 이제는 전약 후 강의돼야 될 필요가 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각 업체별로 장비에 대한 어떤 부분에 강점을 있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AP 시스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하냐면 LTPS죠. LTPS, 그러니까 ELA 장비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ASI를 폴리 SI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장비인데 그 중에서 저온 열질인 LTPS 방식으로 하는 거고요. AP 시스템은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전 공정 안에서 마지막 단계인 봉지 공정, 그러니까 캡슐화 작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잠깐 그림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잠깐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뭐 이제 보통 이제 덮어 쓰고 이제 캡슐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 공정이 끝나고 그 안에다 이제 덮어 쓰는 과정들. 그래서 이거 봉지 공정이라고 하는 거고, 봉지 공정은 1단계하고 2단계라고 나눠지는 거고, 여기서 보시면은 마더글라스 전면 덮개라는 게 AP 시스템이고요. 셀 단위의 절단 직전에 공정을 하는 게 LTS다. 근데 AP 시스템은 제일 처음에 TFT 단계에서의 어떤 공정도 있지만 뒷부분에 가서 봉지 공정 쪽에서도 봉지 1단계 정도에서는 얘네들이 장비에 납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ICD입니다. ICD가 정확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플라즈마 식각이죠. 플라즈마 식각. 그러니까 ICD가 하는 거는 플라즈마 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각이라는 걸 갖다가 그냥 잘라버리는 것도 있지만, 플라즈마 상태에서 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플라즈마 상태라는 게 뭐냐면, 기체, 액체, 고체가 아닌 기체에 가까운 상태에서 전기적 성격을 띈 상태의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제4의 물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체라는 것도 있고요, 액체라는 것도 있고, 고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고 제4의 상태에서 플라즈마 상태라는 어떤 물질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하는 게 뭐냐면 플라즈마 상태에서의 기판 위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거다. 그래서 식각 장비는 맞는데 플라즈마 상태에서 식각을 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시장 진입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의 장비는, 요런 부분에 좀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얘네들이 플렉셔블 기반으로 가게 되면, 상당한 강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 신규 상장될 때 목표가가 상당히 높았는데, 요 부분이 지금 지연되면서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부각이 안 된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AM OLED 장비주에서는 SFA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기사를 한번 잠깐 좀 같이 점검을 해보죠. 왜냐하면 오늘 좀 그러니까 어제 발주가 하나 나왔다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SFA에 대해서는 장비 발주가 하나 나왔는데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삼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업체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요게 아니고 예. 자, 여기입니다.
지금 이제 SFA가 여기 이제 그 기사를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건데요. 요거는 이제 그 집에서 좀 참고를 해서 보세요. SFA 장비 장비 수주 316억 장비 수주했습니다. 근데 뭐냐면 BOE에서 요 정도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시작된 거다. BOE. 근데 중고업체가 BOE만 있는 게 아니고요. BOE가 어느 정도 회사냐면요. 그러니까 국내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고 커오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을 때 IT라는 게 중국이 엄청나게 치고 온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그 핸드폰 제조업체, 거기는 뭐 JT이니, 하웨이, 이런 얘기를 했고요.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최강자는 BOE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장부의 불주가 본격적으로 좀 시작됐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업체들이 여기에 대한 수혜를 좀 예상이 되는데 이미 SFA에서 최근에 보니까 가장 의미 있는 발주 규모로 300억대의 발주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이제 SFA에 좀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좀 기억하실 게 참 엔지니어링, 얘네들은 후공정책입니다. 얘네들은 후공정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판 위에 불순물 제거하는 세정장비 쪽, DMS, 원익 IPS. 하여튼 장비 업체들 지금 굉장히 많고요. 장비 업체들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AMOLED 장비 발주 임박했고요. 준비됐고요. 이제 얘네들이 장비 발주가 나오면 누가 그러죠? 재료 오픈되면 시작이다. 재료 오픈되면 재료같이 반영됐기 때문에 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선반영돼서 이만큼 올라왔다가 재료 발표하면 여기서 차익 매물 맞고 떨어지는 거죠. 바닥에서 시작할 때는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순간적으로 재료 발표해서 딱 맞고 대량 거래 터지고 잠깐 밀린다고 해도 이것은 끝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일반인들이 기다리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확 올라오니까 다 팔아버려요. 근데 거꾸로 뭐냐면 그 물량을 받아서 본 게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선반영을 해줬다면 맞아요. 선반영을 해줬다면 무슨 얘기냐면 해서 팔고 뉴스에 팔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거꾸로 보면은 뉴스에 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제가 이제 AMOLED 얘기를 부각시키고요. 디스플레이를 부각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진짜로 준비하실 때가 됐고요. 주가는 안 좋아요. 차트도 안 좋고요. 수급도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던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의 최호황, 특히 OLED 장비 업체의 최호황이 거의 근접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당장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는데 라는 얘기 필요 없습니다. 결국 힘드셔도 버티시고요. 그리고 장비 발주 나와서 본격적으로 상승했을 때 제대로 가지고서 수익을 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